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요동 두 지휘 사사가 황제의 명지를 받들어 속국에 선유하여 일찍이 사기를 살펴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게 하라는 일에 대해 자문을 보내었는데 자문은 다음과 같다. 흠차, 총독, 개요, 보정, 등처, 근무, 군무 겸 리, 양향, 급, 방해, 어휘, 사무, 병부, 좌시랑 겸 두 차원, 우첨도, 어사, 고, 예, 헌첩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병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에 본국이 동국의 일이 논의가 매일 분분하니 명지를 받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위신을 세우는 일로 제주하여 성지를 받던 바 성지에 국가의 큰일에 있어서는 말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뜻을 말하고 결정하는 자는 스스로 결정하는 법이다. 문제는 보다 좋은 의견을 따라 헤아려 조치하는 데 있는 것이니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경은 짐의 위탁을 받아 군국의 중사를 담당하는데 이를 깊이 깨닫고 힘껏 화의를 주장하니 짐이 오직 스스럼 없이 받아주겠다. 일이 이루어지면 그 공이 자연 경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책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는 쟁론하는 주소가 있을 때는 다만 시비를 가리지 않고 두 가지 썰을 그대로 두고서 나중에 나타나는 성과가 어떤가를 볼 뿐 반드시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겠다. 해방의 설비는 외적의 순역을 상관하지 말고 스스로 착실히 진행하라. 그리고 고 양겸에게 철병에 관한 계획을 빨리 단행하고 아울러 조선으로 하여금 급히 스스로 대비하게 하라고 말하라. 조정이 속국을 대우하는 이는 이 정도에서 그치겠다. 옛날부터 스스로 군사와 식량을 허비하면서 외국을 대신하여 지켜준 일은 없었다. 주본 내용에 사감할 과도관을 보내달라고 청하였는데 이는 이미 지시하였다. 그 나머지 비어 등의 항목은 다 아랜대로 헤아려 행하라고 하셨으므로 가초 본부원에 이자한다 하였는데 이를 조득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대대로 예를 지켰기 때문에 조정의 신공이고 귀국의 인민은 곧 우리 조정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외노가 갑자기 귀국을 침범하여 처음 부산에서 분탕친 뒤 9년을 처버쓰는데 그 형사가 파죽지세와 같았습니다. 귀국의 군신과 장사는 바람에 쓸리듯 도망하여 감히 한 번의 싸움도 벌이지 못하니 wen호는 마침내 왕경, 개성, 평양 세 도성을 점거하여 귀국의 토지와 인민을 거의 다 차지하고 왕자와 배신을 사로잡았으며 또 장차 국왕을 뒤쫓으려 하자 우리 요조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황상께서는 귀국이 위급함을 호소해 오자 크게 노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특별히 문무 대신을 명하여 멀리 외노를 토벌 귀국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전투하여 평양을 깨뜨리고 두 번째 진격하여 개성을 탈환하니 외노는 마침내 왕경에서 도망하여 왕자와 배신을 송환하였으며 2000리의 땅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장차 멸망에 가는 나라를 구해 귀국의 왕에게 돌려주었으니 우리 황상께서 소국을 사랑하는 인과 포악한 자를 치는 의는 천고의 위대한 공렬입니다. 그러나 소비한 탄금이 적지 않고 죽은 군사와 말 또한 적지 않으며 부서지고 버린 무기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니 이는 이른바 내 밭을 놓아두고 남의 밭을 김맨다는 격일 뿐만이 아닌 것으로 역시 예로부터 일찍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귀국이 스스로 외노를 죽이고 수급과 포로를 얻으면 요자로 보내와 조사한 다음에 상을 주었고 귀국이 궁하다고 생각이 들면 또 금을 주었으며 귀국이 초황과 국면을 필요로 할 때는 초황과 국면을 주었으니 옛날에 대국으로서 소국을 섬겼던 나라가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행한 일이 있습니까? 명지의 조선으로 하여금 시급히 스스로 대비하게 하라. 조정에
속골 대화는 은이는 이 정도에 그치겠다 했는데 본부원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즉 황상의 끝없는 은혜도 이미 도가 지나쳤고 지금 군량도 다시 운반할 수 없으며 군대도 다시 쓸 수가 없는 처지인데 외노 또한 위력이 두려워 항복을 청하고 본공까지 빌어왔습니다. 천조로서는 진정 그들의 본공을 허락하여 외신으로 받아들이고 외노를 전부 몰아 바다 건너 제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는 귀국에 대한 침범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계함으로써 분란을 풀고 파병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노에게 본공을 허락하는 것이 귀국의 원대한 계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반드시 외노의 본공을 허락하여 그들을 외신으로 삼은 뒤에야 중국이 그 약속을 적용하여 다시는 귀국을 침범하지 못하게 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공을 허락하지 않아 우리의 외신이 되지 않는다면 또 어찌 우리의 약속을 적용하여 귀국을 침범하지 못하게 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귀국의 배신 김수 등이 시물을 몰라 여종의 충성을 본받지는 아니하고 한갓 신포서에 눈물 흘리면서 글빛하면 외노의 성세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를 장차 천도를 침범하려고 난로 성체를 새로 더 쌓고 있다고 말하여 군사 식량을 요청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나 식량은 물론하고 절대로 다시 내어주어 귀국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귀국 요청을 들어주어 병사와 식량을 다시 모아서 한 번의 싸움으로 부산의 외노를 무조리 섬멸한다면 관백의 복수심은 장차 더 깊어질 것이니 우리 중국에 감히 쉽사리 침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귀국에야 원수를 갖고 분풀이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는 더욱 귀국에게 원망을 맺고 원수를 심게 될 것인데 천조가 해마다 귀국을 위해 적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외의 본성은 매우 교활하여 이 해를 잘 운용합니다. 만약 부산의 외노가 천병이 장차 나온다는 정보를 들으면 바다를 건너 돌아갈 것입니다. 천병이 나왔더라도 외노가 가버렸으면 귀국에 오래 머무를 이유가 없으므로 반드시 곧 돌아갈 것인데 외노가 천병이 돌아갔다는 정보를 들으면 또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우리 병사가 어떻게 먼 길을 바쁘게 오가며 오랫동안 귀국을 위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중국이 다시 군사와 식량을 내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산동, 하남과 대강, 이북 등 중원의 전 지역은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이 촉은 먹피를 거의 다 먹어치웠고 사람이라도 서로 잡아먹을 판궁입니다. 황상이 유사에게 칙령을 내려 다방면으로 구왕하게 하느라 요념이 없는데 그 전에 환수받은 등내의 곡물 가운데 미쳐 바다를 건너 귀국에 운반하지 못한 것은 이미 풀어서 등내를 구제하였고 금주까지 운반한 1만 녀석도 금주에 풀어 군민을 살렸으니 어찌 다시 귀국에 운반해갈 곡물이 있겠습니까? 각진의 군사는 본강을 지킨다는 명분은 있지만 이미 식량이 없으니 또 어찌 벽곡하는 군사를 찾아 귀국에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산동과 여우자로부터 귀국에 운반해간 쌀과 콩이 12여만 석에 지나지 않아 우리 대병이 전부 귀국의 식량으로 지급하였는데 귀국은 시험삼아 스스로 그 수량을 헤아려 보십시오. 모두 몇십만 석인 줄 모를 것입니다. 지금 귀국의 식량은 이미 바닥이 나서 인민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놓여 있어 또다시 천조에 구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판에 또 무엇을 믿고 군사를 요청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외의 본공을 허락하여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리로와 당연한 일인데 동시에 시세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정안의 논의가 분분하고 상소로 본공을 거절할 것을 청하는 자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담당한 우리 신하들이 한창 아슬아슬한 길을 가며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수 등이 사리를 모르고 이 시끄러운 때를 틈타
부질없이 지난해의 과거사를 끌어내어 장황하게 늘어놓은 목적은 본공을 저지하고 군사군량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천조를 침범하려 한다거나 성체를 새로 더 쌓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반드시 군사군량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지만, 이는 군사군량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 조정이 외노가 그토록 오만하고 거센 줄을 알면 본공을 거절하기를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나, 이미 귀국에 군사군량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외노에게 본공을 거절한다면 외노는 반드시 귀국에 화풀이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귀국은 핏이 망할 것입니다. 이는 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섣부른 결과를 당하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대체로 적은 모조리 죽일 수 없는 것이고 무력은 자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조가 어찌 오로지 귀국만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느라 외노를 모조리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명지에 옛날부터 스스로 군사군량을 허비하면서 외국을 대신하여 지켜준 일은 없었다 하셨으니 귀국이 어찌 미리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부원은 금년 1월 9일에 처음 직사를 교대하였습니다. 황상께서 이미 대병을 다 철수하게 하였으나 속국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망설임으로 하여 근심하고 애태우시느라 음식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 귀국의 배신이 지난해의 일을 조목조목 들어 천청을 혼란시킴으로써 성상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마치 본부원이 황상을 속인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는 귀국이 도리어 본부원을 중상하여 원망으로서 언덕을 갚고자 함이니 어찌 인심과 천리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귀국의 국왕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건대 귀국의 군신이 본부원이 직사를 교대한 이후 공문이 귀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외노의 순력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되 모월 모일에 귀국의 모든 모처를 침범한 사실이나 혹은 군사를 증언하고 성을 쌓는 등 모든 근일의 사정에 관계된 것들을 구애치 말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외적이 이미 조금씩 물러가고 있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면 이들이 과연 조심하여 감히 다시 침범하지는 않을지 알려주십시오. 또 1월 이후 밀양에서 삼랑포까지의 상당한 거리에 외노가 우리를 위해 몇 군데 집을 지어 천조 파발꾼의 휴식처로 마련하고 있는데 파발꾼 80명과 말 80필에 대한 쌀, 콩, 안주, 술의 일일 공급량에 부족함은 없는지의 여부를 장주에 기록하여 조정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외노를 위해 본공을 간청하여 빨리 떠나게 한다면 외노는 반드시 귀국을 고맙게 생각하고 쉽게 떠날 것 가르치며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귀국은 외노와 불공대천의 원수로서 이들을 없애고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도리어 귀국을 하여금 그들을 위해 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귀국의 힘이 아직은 복수를 하지 못하므로 우선 치욕을 참고 견디면서 눈앞의 다급함을 놓쳐보자는 목적에서입니다. 옛날 구천이 회선에서 공경을 겪을 때 대부 종으로 하여금 오와 행성하게 하면서 자신은 신하가 되기를 청하고 아내는 첩이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당시 구천이 어찌 부차의 살을 씹어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치욕을 참고 견딘 것은 장차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신하가 되고 아내는 첩이 되기까지 하였던 것인데 더구나 외노를 위하여 그들이 신첩이 되도록 청해주는 경우이겠습니까? 외노를 위해 중국에 신첩이 되도록 청해주고 여유를 가진 다음에 천천히 도모한다면 이는 구천과 그 신하의 계획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참지 못한다면 바로 옹졸한 소장부의 소견일 뿐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는 영웅은 아닙니다. 반드시 귀국으로 하여금 외를 위하여 본공을 청하게 하려는 이유는 조정이 지금 귀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침내 요청을 얻어내면
외노는 번공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반드시 더욱 중국에 감사할 것이고 또 조선을 고맙게 여겨 표시 군대를 해체하여 빨리 돌아갈 것입니다. 외노가 돌아간 뒤에는 귀국의 군신은 드디어 고신 조사하고 와신 상담하여 구천의 업적을 닦되 황음을 경계하고 참급을 제거하며 고기를 먹지 않고 화려한 의복은 입지 않으며 몸소 밭 깔고 길쌈하며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백성을 화합시키고 갑병을 훈련하는 일은 각각 유능한 자에게 책임을 맡길 것이며 각 신하들도 깊은 지모와 원대한 계획으로 여종의 충성을 닦는다면 천도는 순환하는 법이라 영원히 그날이 오지 않는 일은 없으니 어찌 왜 너희 원수를 갚을 날이 없겠습니까? 대체로 구천의 군신은 복수를 꾀한 지 22년이 지난 후에야 회계산의 치욕을 씻었으니 복수하기란 이와 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귀국 군신은 하루아침에 외노의 원수를 갚으려 하고 또 중국이 귀국을 위해 하루아침에 외노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는 이를 이치가 있는지 귀국 군신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산동과 여호자의 군량은 이미 운반에 갈 물건이 없으니 귀국의 기아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본부원이 생각해 봐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부득이하다면 지난날 남은 귀국의 양곡과 말 먹이를 귀국의 편의대로 풀어 당장 눈앞의 다급함을 구제할 것이며 아울러 적당량을 남겨 총병 유정이 돌아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는 유정의 군사가 5천과 본부원이 앞서 보낸 유격 주홍모 기패관 호대경과 이번에 보낸 참장 호태 수비 팽사준, 이대간, 이영춘 등 각 관원을 수행하는 병마 외에는 별도의 인마가 귀국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니 말먹이와 곡식을 다른 사람까지 아울러 주지 마십시오. 모든 본부원이 차견 또는 감합한 화폐가 아니거나 각 아문의 마표 중 본부원 관방의 호표가 없는 것은 모두 위조된 것이니 귀국은 엄중히 조사, 포박하여 군문에 보내 군법으로 처단하십시오. 유총병의 군사 1인당 하루에 지급하는 쌀은 양은 관성으로 한 대 이상은 주지 말 것이며 그것도 차관 팽사중과 이 대간의 검사를 받은 뒤에 지급하십시오. 우리 군사의 식량을 줄이는 것은 기민을 구제하자는 뜻에서입니다. 만약 귀국이 선뜻 외노를 위해 본공을 청하여 외가 빨리 떠나게 된다면 본부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 외장 소서 행장에게 유시하여 부산 등지의 성체를 헐지 말고 또 남은 군량과 말먹이를 남겨두어 귀국의 은혜를 갚도록 할 것이니 외는 반드시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가 조공하는 길은 절강의 영파로 오게 할 것이며 결코 부산을 동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화를 끼치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유총병의 군사를 빨리 철수할 수 있다면 5천인의 비용이라도 약간 전략하여 귀국 2만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니 이는 곧 귀국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입니다. 귀국 군신은 서둘러 도모하십시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배신 윤두수와 이덕형에게 주어 이 글을 가지고 귀국에 돌아가 국왕에게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외에 모두 본사에 행의하니 즉시 조선 국왕에게 회자하여 알려서 시행토록 하십시오. 이상과 같은 헌첩을 받고 그에 따라 회자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자문을 귀국에 보내니 자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일체 시행하십시오. 회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이 비가 아뢰기를 이조 병조 판서를 차출할 때는 의뢰 시임 의정에게 물어 의망하였습니다. 이덕형의 후임을 영상에게 물었더니 병이 중하여 청가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의정에게는 물어보았는가? 누가 누구를 청거하든가 영상에게 묻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가서 물어보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전 대신에게는 평소에 묻지 않고 시임 의정에게만 물었습니다. 지금 좌상 우성이 다 밖에 있기 때문에 영상에게만 물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조에서는 누구를 청거하려 하는가? 본조의 뜻을 서게 하라 하였다. 이비가 김명원, 이항복, 홍진, 김수를 써서 입게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 찬반에 합당할 듯하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래라. 찬판은 심춘경이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대신에게 물었더니 상교가 참으로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차하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승문원에 전교하였다. 다시 주문의 초본을 보니 부득이 하여 서급품을 호소하는 뜻이 담겨 있으나 대단히 온당치 못한 것은 없는 것 같다. 다만 대의를 읽기 어렵다는 그 밑에 부표의 말을 첨가하면 은연중에 이적은 토벌하지 않을 수 없고 강화를 맺어 고식하려는 계획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언외에 있는 것이니 이는 군대를 청하는 주문과 다름이 없어 매우 좋다. 다만 제가 넘어가며 총독이 읽어보고 분명 노할 듯하다. 내가 범년이 기어이 도끼를 버쳐 병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대략 써서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중국의 장관을 위하여 신고하는 것이니 우리의 도리로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다만 논박하는 사람은 바로 중국 대간의 직신으로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다. 우리나라가 외번의 신하로서 만약 신고하는 일에 급급하여 도리어 과도간의 말을 침해한다면 이는 사사로운 은혜만 갚을 줄 아는 것으로 조정의 대의에 미진함이 있을까 두려우니 임금에게 고하는 말에 미안함이 없지 않다. 나의 견해가 이러하므로 이제 간략하게 말을 하라고 했던 것도 단지 이 때문이었다. 그 중에 뜻밖의 구설을 만났다는와 번언의 번자가 온당치 않고 천실의 천자가 온당치 않고 척죄의 척자가 온당치 않으며 오직 신이 알고 있는 라는 말도 매우 온당치 않다. 만약 그 말대로라면 그들과 가도관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떠도는 근거 없는 말을 주워 모은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전에 상문한 것은 다 군상을 속이고 공신을 모함한 결과가 됨을 면치 못할 것인데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고 할 것인가? 다시 참작하여 시행하라. 대체로 사명은 반복 토론한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우견을 감히 숨기지 않는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유총병의 적반사 김찬이 치게 하였다. 신이 독부에 묻기를 요사이 외영에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최근에 담 도사의 계첩을 도사의 이름은 종인인데 외영에 출입하는 자였다. 보니 외선이 50적 혹은 80적 계속하여 바다를 건너갔다 하였으나 이들 외적은 출몰이 일정치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그대는 도원수 등 각 장관에게 이문하여 만약 오가는 외인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후히 대접하여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본공은 조이가 통일되지 않아 장강로 이 제도 고 군문 등 5, 6인과 호 병부는 다 본공을 허락하는 것을 옳다고 하지만 기타 과도 등의 관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하기 때문에 성상이 망설이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전에 철병 공사가 있었는데 만약 철병하여 돌아가게 되면 그때 미리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우리나라가 오늘날 믿는 사람은 노예뿐이다. 만약 또 철병하면 우리 일은 다시 희망이 없으니 어찌 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사람을 끊어버릴 리는 없다. 어찌 오래도록 이렇게 했는가?
요즘 들으니 국왕이 친히 궁시를 잡고 병마를 조련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반가움과 경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7일에 갑인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가 치게 하였다. 이달 3일 인실 홍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났고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동문의 성 3칸이 무너졌습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7일 갑인 5번째 기사. 밤 일경에 유승이 파과성 밑에서 나와 손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고 꼬리 길이는 5, 6척쯤 되었으며 적색이었다. 흰 구름 한 가닥이 건방에서 손방까지 뻗쳤는데 길이는 4, 5척이고 너비는 2척이었으며 구불구불 옮겨 가다가 한참 후에 사라졌다. 흰 기운 한 가닥이 하늘 중앙에서 남방까지 뻗쳤는데 길이는 6, 7척이었고 너비는 1척쯤 되었으며 한참 후에 사라졌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정론은 우리가 만대를 두고 반드시 복수해야 할 원수입니다. 본관을 허락하자는 말은 차라리 나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나라가 차마 거론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위태하여 능히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데다가 총독의 위협에 눌려 장차 진주하려고 하니 이는 어쩔 수 없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총독의 차부에 대해서는 그의 뜻대로 답해 주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니 주문하는 일에 있어서는 만약 적의 내용을 아뢰는 것이라면 이미 저늘이 다급함을 고하는 글에 다 말하였고 만약 노략질이 조금 잠잠하다는 것을 아뢰는 것이라면 이는 본디 주문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문은 주된 뜻이 분명치 않으므로 논의가 호도되어 결국 귀결되는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문자 속에는 비록 강한 말이 없더라도 만일 중국에서 읽어보다가 혹 의심을 갖는 일이 있을 때에는 대의에 온당치 못한 점이 있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조그만 우리나라가 난도질을 당하여 거의 남은 것이 없고 지키는 것이란 오직 대의뿐인데 이제 만약 대의까지 이른다면 장차 후세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진주하기를 청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비변사가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의 사방에 안개가 끼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참장 호택과 파총 장홍류를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은 무슨 일을 담당하며 어느 지방으로 갈 것이요 하니 파총이 말하기를 산동을 무안하라는 명을 받았고 수로에 험난하고 평이한 것을 알아보며 또 외정을 정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신에 걸으며 우리나라의 전망이 달려 있소이다. 우리나라의 군신은 대인만 믿을 따름이요 하니 참장이 말하기를 전에 고이야의 앞에서 귀국의 짓밟히고 파괴된 상황을 낱낱이 말하였기 때문에 외노가 바다를 건너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방에 들어가서도 여기에 이를 힘껏 말하겠습니다. 다만 문서를 빨리 완결지어 내가 빨리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상이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호택이 말하기를 병양을 탈환한 것은 이제독의 공이고 군량을 운반하고 군사를 조달한 것은 송경락의 공이고 올 정월 이후 적이 다시 노략질을 함부로 못하게 된 것은 고 총독의 공이고 경상도 일원을 수복한 것은 유부총의 공입니다. 이번 김배신의 정문에 김배신은 김수이다. 북경에 가서 병부에 정문한 일이 있었다. 적이 경상도 일원에 가득 찼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 고 송
세 대감이 다 죄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비록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장관 중에 어느 누가 왕의 나라에 힘을 쓰겠습니까? 준호하고 안 하고는 조정에 달려있으나 청컨대 주본을 올려 신고해 주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오늘 있게 된 것이 다 대인의 여러 대인의 공인데 지금 과도간의 논의가 분분하다는 말을 들었소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배신의 걸음에 신변할 지문을 이미 완료하였으니 그에게 주어 보낼 것이요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삼가 전라병사 이씨 언의 장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무를 고발한 산호 건경과 그의 아내 납춘, 또 이른바 창수인으로 강진에 사는 안중복, 이경신, 유승업 및 광주에 사는 신한봉, 택일인인 서천에 사는 심대원, 회전 전시인으로 강진에 사는 고몽례, 안재문과 노몽상을 먼저 금문하지 않으면 안 되니 의금부에 낭청을 보내 잡아오게 하고 이른바 안중복의 집 사당 앞에 묻어둔 명롱기로도 가져오게 하소서. 다만 이때 소요가 일어날까 염려되니 건경이 고발한 가기는 형편에 따라 사로잡아 단단히 가두어 두고 기다리되 공초원에 드러나지 않은 자는 우선 추착하지 말고 진정시키기를 힘쓰라는 일로 본도의 감 병사에게 밀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의 뜻도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사변 이후 기강이 해이해져 이익을 탐내는 무염치 없는 무리가 국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을 살찌우기만을 일삼아 그 정도가 끝이 없습니다. 특히 관서 일도를 장래의 몸을 보존할 땅으로 삼고서 안으로는 급류를 받는 무리가 수령에게 청탁하여 멀리서 전장을 점유하고 밖으로는 일을 맡은 신하가 공사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농장을 경영하니 일로의 사람 모두가 침을 뱉고 매도합니다. 여러의 수령들까지도 앞을 놔도 그 풍조를 모방하여 스스로 좋은 꾀를 알았다고 하고서 관아에서 소를 빼가고 관가 창고에서 양곡을 꺼내가 생령의 고혈을 모조리 짜낼 정도입니다. 그 중에 심한 경우를 들어 말하면 위원 군수 윤정은 본도의 전택을 널리 점유하여 난리를 피해 온 친척에게까지 다 가옥을 갖추어주고 경작을 하게 함으로써 버젓이 하나의 촌락을 이루어 축제는 날로 불어나고 관가의 저축은 날로 줄어들게 하였으니 기타 이익을 위해 백성을 수탈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산 군수 심신겸은 정주 땅에 개인의 전답을 대대적으로 개간하였고 집도 지었는데 갖은 호사를 다하였으며 관곡을 있는 대로 다 가져다가 짐바리가 줄을 이었는데 스스로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더욱 방자하여 끓임이 없었으며 장차 편히 살아갈 마탕을 마련한 것을 믿고 더 이상 관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수탈이 날로 심해가니 온 고을이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이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파직하고 다시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소서. 병한감사 이 원익은 방면의 중신으로 수령을 규찰하는 것이 그의 직무인데도 탐과 놀이를 단속하지 못하여 일도의 민전을 수령들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도구로 삼게 하였으니 매우 그릅니다. 취고할 것을 명하소서. 도내의 사대부로서 함부로 법을 무시하고 경작 개간하여 여러에 피해를 끼친 자 또한 본도 어사가 낱낱이 적발 계문하여 경중을 나누어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1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즘 입직한 포수들이 후원에서 시방할 때 세 발을 맞힌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총의 표적이 작기 때문이었다. 근데 오늘 시방할 때 겸사복 이 막돌이라는 자가
3번 쏘아 3번을 맞췄으니 매우 가상하다. 이러한 사람은 즉시 특별히 상을 주어야 하니 부장에 제수하라.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1일 무오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장 운익이 아래였다. 소신이 장 파총을 찾아가니 홍유이다. 파총은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통사와 가정을 다 내보내고 신에게 말하기를 귀국이 조선수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전선은 절강의 영파 지방에서 모집한 장인이 제조하는 것으로 해상에 띄우면 그 빠르기가 나는 듯하고 바람의 순력과 물살의 완급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 하는 말이 중조는 전수와 봉공의 논의가 떠들썩하게 일어나 조정 안의 사대부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이 다 일어나 서로 다투어 말하고 있는데 봉공을 허락하려는 자는 본병의 3, 4인가 각 중의 한두 신하일 뿐이고 구경 6부 이하 문무 천관 및 남경 각 아문의 관원은 봉공을 안 된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하면서 대의와 조정의 훈계를 끌어대어 죽음을 무릅쓰고 힘껏 간하였다. 조정은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으나 이제는 정론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의를 고집하는 언관의 논의를 윤허하였다. 고 신랑은 개요의 본 임소로 돌아왔으나 동정의 일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로 차임된 형부 조아씨랑 손광이 경략의 직임을 받고 이미 나왔다. 시랑은 요동의 군대는 거세어 부려먹을 수 없고 외노와의 대항에 익숙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절서의 병사 3, 4만 명을 조발하여 한편으로는 군량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정예할 심산으로 지금 각처에 행문하여 조발하고 하여 모고 있으며 호공 2부가 지금 그에 따른 군량을 논의하고 있다. 손광은 절강의 여유 사람으로 그의 형은 2부 상서 손용, 태복경, 손종인데 모두가 충직한 명신이다. 이 말은 조금도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도 호택은 고 송의 수하인으로서 알면서도 모른 채 하니 가소롭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1일 네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참군 섭정국이 서울에 와 있다가 요즘 서쪽으로 가려 하는데 이 사람은 감녀의 학술을 통달했다고 하니 평양에 도착한 날에 경은 후하게 접대하고 그와 함께 평양의 형세를 두루 살핀 다음 길룡을 자세히 물어 그의 말을 잘 기록하라. 안주의 인물이 흥성하지 않은 이유도 그에게 물어보라. 이상을 평안 감사에게 아울러 밀류하라.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이정형, 무수천 정엽 등이 차자를 올렸다. 그 대략은 외노를 위하여 중국의 본공을 허락하도록 청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었는데 답하였다. 차자를 살펴보건대 논한 바가 이와 같으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충분히 운기를 돌이키고 사기를 씩씩하게 할 만하다. 나라가 비록 망하고 내가 비록 죽더라도 오히려 남은 영광이 있겠으니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이 흐른다. 다시 묘단과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미시와 신시의 햇무리가 졌다. 유시에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사무대선 김우옹 지비 심흠 장령 심원하 기자헌 지평 황씨 박승종 등이 상차하기를 신들은 지극히 어리석고 고루한 자질로 언간에 대지하고 있으면서 국가가 장차 진조하는 일을 시행하는데 명의가 분명치 않고 사연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신들은 그에 따른 지나친
염려를 이기지 못하여 함부로 거론하려 했으나 조정의 논의가 이내 확정되고 일이 마무리되었으므로 개인의 견해를 고사하여 주상의 길을 오랫동안 어지럽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기에 도로 곧 정지하고서 조정이 제3 논의하고 잘 헤아려 올바로 조처하기를 바랐는데 여러 날을 기다려도 고쳤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구한 충정을 끝내 억누르지 못하고 감히 전화를 위하여 다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러한 진주를 하는 것이 대의에 해롭다는 것은 비록 무식한 필부도 다 아는데 더구나 웅대한 지모와 계획을 지닌 조정의 신하들이 어찌 생각이 미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미치지 않는데도 그와 같이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사정이 다급하고 형세가 궁지에 몰려 명조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게다가 총독이 새로 나와 군사의 중책을 맡고 우리를 지원하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적이 돌아갈 것이 보장만 되면 그래도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약 대강 진주하면서 말을 잘 구사하면 거의 총독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국가에 이로움이 있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헛되이 대의만을 고사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감히 그와 같이 주장하여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 또한 모두가 국가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니 그 심정도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는 제2의 임을 면할 수 없고 또 성패의 수에도 도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체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주하는 것은 그 일이 극히 중대하고 그 뜻이 극히 엄숙함으로 참으로 불경하게 해서도 안 되고 숨겼어도 안 되니 어물쩡한 말로 감싸고 미봉하여 구차하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주문을 보건대 핵심이 분명치 않고 조어가 애매합니다. 만약 적정을 진주하려 들면 다급함을 구하는 사신의 길이에 연이어야 할 것이고 노략질이 조금 사라졌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날뛰는 상황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벌어질 판이니 이 두 가지는 다 응당 진주할 일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적정을 진주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내세우니 이른바 진주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와 얼굴을 숨기고 명분이 실상과 어긋나니 비록 강화를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어찌 듣고 보는 자의 의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의 뜻을 비록 어길 수는 없다 해도 대의가 있는 것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참장의 말을 사실 잘 따져야겠지만 대의가 관계된 것 또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를 등져 보존되기를 꾀하고서 어찌 자립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본조만은 200년 동안 예의에 대절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외노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대의로서 거절하였다가 끝내 그 독을 받았으니 이는 참으로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병화의 처참함과 상란의 혹독함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나 군신 상하가 유지하고 삼가 지켜 잃지 않은 것은 오직 이 하나의 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난여가 도성을 잃고 멀리 서쪽 변방에까지 순행하였지만 마침내 부모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물불 속에서 구제해 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 명조가 우리나라를 보살펴 준 것이 어찌 속국인 때문뿐이겠습니까? 이는 또한 예의를 지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의의가 맞는지 틀리는지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물어보지 않고 이러한 명분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면 명조가 우리나라를 무엇라고 하겠으며 나중에 비록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어서라도 다시 무슨 낯으로 명조에 하소연하겠습니까? 또한 저 총독은 사람됨이 한 시대의 큰 인물입니다. 어찌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화친을 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직권으로 단속하여 우리나라가 감히 다시 논의를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의 원대한 계책을 이루려고 한 데서 나온 것일 따름입니다. 만약 대의를 들어 진심을 숨김없이 말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을 밝힌다면 어찌
그 의혹됨을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억압하여 행하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을 일삼는다면 그 또한 총독이 좋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부한 내용을 이미 회자하였으니 순종하는 뜻이 또 꼭 거기에 안 들어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의로서 말하면 회자한 것도 구차스러울까 염려되는데 또 어찌 진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명조의 높은 위치로서 화친을 비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는 것은 그 일이 의에 반드시 크게 해로울 것이 없을 텐데도 말하는 자가 사방에서 일어나 간쟁하며 당당한 천주로서 만국의 대부만도 못하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더구나 우리나라의 입장과 중국과 사정이 다른데도 끝내는 적을 위해 화친을 구하는 잘못에 빠지는 것조차도 살피지 못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은 이 일이 천하의 비난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로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들 속으로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명조가 우리나라를 대하는데 비록 은의가 나무랄 것이 없더라도 국가의 대계란 반드시 낭묘에 본래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의 조종과 신축에 대해서는 왜곡이 관여하여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 명조가 만약 화친을 허락하는 것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진주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100번을 진주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의를 살펴도 이러하고 이해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의에 해로운 일이면 10번을 바꾸더라도 잘못이 아닙니다. 어찌 이미 참장에게 통보한 것을 구시로 삼아 계획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참장이 그런 줄을 알더라도 변명할 말이 없을까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세가 바꾸기 어렵게 되어 이미 막판에 이르렀고 묘당의 계획이 실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누누이 참남함을 피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나라를 위해 시종의 의를 지켜 천하와 후세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그 충정을 잘 알았다.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훈련정 백운서가 상소하여 운서는 천인인데 군공으로 정이 되었다. 아래기를 오랫동안 남쪽 지방에서 적의 형세와 도로의 허미함에 대해 알고 있으니 서평 권관이나 별장을 삼아주고 서울의 포수와 의롭고 용감하여 무죄가 있는 자를 뽑아 보내주신다면 있는 힘을 다해 방어하겠습니다 하였네. 정교하기를 그 뜻이 가상하니 참작하여 회개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운서는 처음 전투 때부터 전공이 매우 많아 미천한 사람으로 관직이 상품에 이르렀습니다만 서평 권과는 현임 윤공이 별다른 주의범이 없으니 까닭없이 고쳐 차임하는 것은 현평상 하기 어렵습니다. 포수와 의용의 무사를 본도로 내려 보내주고 권관이나 만호 중 권원이 생기는 대로 차임하여 한편으로는 전공을 포상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치게 하더라도 안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건은 이 아래기를 나라의 형편이 위급하여 위망의 화가 조석에 닥쳤는데 이를 꾀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 뒷날을 좋게 할 방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 참장은 우리나라가 복수를 해야만 하는 대의를 돌아보지 않고 외노 본공의 주본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무신하가 죽음으로써 다투고 따라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비변사는 먼저 임기응변의 기지를 발휘해 준엄한 말로 거절하여 대의의 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그럭저럭 미적거리다가 따르기 어려운 청을 그르게 따라 국선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주초를 먼저 참장에게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나라의 막대한 일이 순서가 뒤바뀌고 착오가 생겨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인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크다 하겠습니다. 유사 당상을 추가하여 취재하고 빨리 주본을 올리는 것을 주본을 올리는 논의를 중지하소서. 당장을 접대하는 것은 그 일이 지극히 중대합니다. 이 직임을 맡은 자는 마땅히 근엄을 다하여 한마디 말이나 하나의 동정에도 응대할 때 착오가 없어야만 접응이 제대로 되어 일을 그르치는 탈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평 부원근 윤근수와 호주 판사 김명원은 호 참장을 접대할 때 대의의 소재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명장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상책으로 알고 외노의 본공을 청하는 일을 문제 삼지 않아 주본을 올리는 막중한 일을 한결같이 그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국시가 날로 흔들려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 그 잘못이 큽니다. 어로 추가하여 취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묘당에서 요량해서 한 것으로 사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추가하여 취재할 것은 없다. 주본을 그만두는 것도 어렵다. 수고만 아래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유총병의 생각은 다른 당장과 달라 모든 하는 일이 다 성심에서 우러나왔었다. 이번 이 주문하는 일을 모르게 할 수 없으니 비밀이 물어보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비변사가 속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번에 주문을 올리는 이 일은 우리나라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만 총독의 강압과 참작의 재촉에 의한 것으로 후일 난처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총병에게 알리고 묻는다면 우리나라가 주장한 듯한 인상을 줄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닐 듯합니다. 더구나 총병에게 물어 총병이 허락하였는데도 논의가 통일되지 않아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미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알려 물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3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옥당과 헌부의 자자를 보니 그 논의가 매우 정당하고 또 온 나라 사람의 마음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든 말도 강경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사세가 극히 어려워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방의 보고와 적의 동향은 우리나라의 입장으로는 마땅히 계속 주문을 올려야 하고 번거로움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의 변보는 이미 김수의 사행편이 다 갖추었으나 12월부터 지금까지 반년간의 변보는 아직 주문하지 못하였는데 명분은 나오지 않고 군량은 날로 떨어지며 허다한 위급한 상황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시 주문하여 명조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도 사리의 당연한 일로서 불과하지 않을 듯합니다. 왜 본공을 요청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정의 논의는 처음부터 또한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호 참장이 지키고 앉아 심하게 다그침으로 지난번과 같은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이고 우리의 주장에서 나온 일이 아니니 아직 논변을 되풀이하여 그 뜻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끝내듣지 않으면 어떻게 처치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로 인하여 주문을 그만두려고 하다가는 저번 차부의 대답을 총독이 이미 보았을 뿐 아니라 며칠 사이에 다시 전의 말을 어겼다 하여 명조의 장관이 크게 노하여 가게 될 것이니 더욱 습할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주문은 그만두기 어려울 것 같고 오직 조사를 잘하는 것만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중대한데 중론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조정의 의논을 널리 거두고 성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답하기를 이제 와서 비록 조정의 의논을 널리 거둔다 한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전라병사 이시언의 치계에 이번 6월 3일 인시에 전주에 지진이 일어나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향하는데 소리는 뇌성과 같았고 가옥이 다 흔들렸으며 김제, 고부, 여산, 익산, 금구, 만경, 함열 등 고을이 다 마찬가지였다 하고 또 도내 토적이 봉기하여 혹은 수백 명씩 떨어져 일어나지 않은 곳이었고 심지어 태인현에서는 옥문을 쳐부수고 동료를 빼앗아가까지 하였으니 극히 놀랍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해평 부원군 윤근수가 상차했는데 그 대경은 송시랑이 이미 나왔으니 주본을 올리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송시랑의 이름은 광인데 고 양겸 대신 동정의 일을 총독한 자이다. 답하기를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조촉해 하라 했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신들이 윤근수의 차자를 넣고 거듭 의논한 결과 금년 정월 이후의 적의 동향과 동정한 장수를 신변하는 주문은 이미 결정되었는데 요즘 망설이고 있는 것은 다만 그 본관을 허락해 주라는 등의 말 때문에 참장이 억지를 쓰기 때문에 문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총독이 이미 갈렸고 참장도 역관에게 총독이 갈렸으니 주본을 올리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주본을 올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본관 등의 말만 빼고 그대로 진주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 총독이 이미 갈렸으면 주본을 올리는 일은 그만둬도 될 터인데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불가하지 않은가? 신변에 관한 주본이야 다른 편의 기회를 보아 붙이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정을 이후에 적의 동향을 반드시 상주하려고 한다면 적의 동향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써서 남김없이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다시 본공을 허락하면 물러갈 것이라는 내용에 관계된 것만을 빼고 주문하는 것은 또한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비만기에 이르기를 마정은 평상시에도 원래 중요하지만 전시는 더욱 중요하다. 사복시정 윤경복은 거관을 잘함으로 전후에 걸쳐 수령이 되었는데 본시 제조가 개청하여 유임시켰는데 그가 직사의 마음을 다하니 가상하다. 만약 특별히 포장해주지 않으면 직사의 마음을 다하는 자가 수령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액을 당하는 것이니 그 누가 직사의 마음을 다하려 하겠는가? 평소에 고을을 잘 다스린 수령은 논상하여 혹 당상에 이르기로 하는데 경관 중에 논상된 자가 드무니 이 때문에 경관으로서 직사를 다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내 생각은 윤경복을 당상에 올려주고 이로써 다른 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한 관사의 장을 당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일이란 무엇보다 수시 변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오직 사람을 임용하는 데 있다. 이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대신이 의논드리기를 윤경복이 말을 잘 번식시켰다는 말만 들었을 뿐 별로 특이한 공적은 없으니 당상의 중요한 가자를 쉽게 주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아직은 그 직에 오래 있게 하여 공을 이루기를 기다린 뒤에 시상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 비답하신 뜻에 대하여 대신이 병환으로 집에 있기 때문에 가서 수의하니 유성룡과 최흥원의 뜻은 주문의 내용을 참작하여 고쳐 그대로 상주해야지 그만두면 안 될 것 같다 하였고 심수경은 상의 하교대로 상본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니 마땅히 함께 모여 서로 마주하고서 할 말을 다 하면서 의논해야 합니다. 다시 내일 일찍 모여 상의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고 총독이 이미 갈렸고 호 참장은 장차 돌아갈 것이므로 특별히 크게 난처한 일이 없는데도 기어이 머리도 꼬리도 없는 주본을 중국 조정에 상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화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람이면 누구나 엿볼 수 있으니 무슨 수로 감추겠는가.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5일 임술 에반지 기사. 병조가 아래기를 전번에 헌부가 아랜 것에 따라 상번군이 대립하는 것을 일체 중지하라는 승전을 받들었습니다. 다만 헌부가 아랜 것 중에 날쌔고 씩씩한 자를 뽑아 곡식을 내어 양병하는 법을 본조와 비변사가 함께 상의 시행함으로써 군정을 닦도록 하자는 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른바 곡식을 내어 양병하자고 한 것은 아무 명분 없이 과렴하자는 말이 아니고 번가에 상당한 쌀을 당번한 군인에게 배정시켜 씩씩한 자를 모집하여 군대로 삼는다는 것이니, 이를테면 송나라대 용병과 같은 뜻입니다. 전일 영상 유성룡의 차자에도 이 뜻이 있었습니다. 빨리 비변사와 상의하여 제때에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뜻은 좋다만 끝내는 대립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15일 임술 5번째 기사. 경상 전라 충청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하유하였다. 그늘 도적이 번기하여 경상 좌우도와 충청도, 속리산 등지에 1000명 또는 100명씩 무리지어 수시로 출몰하면서 겁탈났는데, 이제 순변사 이 일의 장계를 보니 호남의 도적도 보통 절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체로 도적을 없애는 방법은 먼저 그 무리들을 서로 떨어지게 하는 것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있다. 대체로 도적은 신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다 못해 우선 임시 자활책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만약에 국가에서 이와 같은 호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무리들이 솔깃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게다가 서로 자기를 고발할까 염려하여 자기들끼리 의심한 나머지 함께 모이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도적을 잘 다스린 자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소문에 따라 행적을 추적하여 혐의만 가지고 그대로 사로잡아 소탕할 계획을 세운다면 가는 곳마다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서로 단결하고 깊이 숨을 것이며, 민심은 더욱 소란하여 난동을 부릴 생각을 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경들은 방문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으로 널리 효유하라. 비록 도적의 무리이더라도 만약 그 동료를 사로잡거나 목을 베어오는 자들은 주의를 면해 줄 뿐만 아니라 즉시 조정에 계문하여 논상한다. 향리와 공 4천인은 면역과 면천을 해주고, 양인은 금군을 삼으며 양반 품과는 관직을 제수하고 서을은 호통한다. 만약 괴수를 베어와서 바치거나 혹은 힘이 모자라 베지는 못하지만 도적의 동태와 둥거한 장소를 관군에게 와서 알려 즉시 사로잡도록 하는 자는 특별히 우등으로 논상한다 하라. 이와 같이 효유하였는데도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 자는 참으로 흉악한 백성으로 스스로 형륙에 빠져드는 것이니, 비록 용서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엄중히 쳐서 사로잡고 낱낱이 섬멸하여 백성의 피해를 없애도록 하라.